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5차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표준형으로 나타낸 두 직선의 수직 조건, 그리고 일반형으로 나타낸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준형으로 나타낸 두 직선의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직선이 사선 직선인 경우죠. 두 직선이 사선이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죠. 또 하나는 X축에 수직인 직선과 수평인 직선, 그러니까 수직 직선, 수평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이제 표준형으로 나타낼 때, 표준형은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위에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모두 0이 아닌 경우, 기울기 중에 0인 경우, 0이 있는 경우죠. 이거는 기울기가 0이고요. 이거는 기울기가 무한대예요. 검은색은 기울기가 0인 경우, 빨간색은 기울기가 무한대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것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것, 수직 직선과 수평 직선에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수직 직선, 요 빨간색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 사선 직선의 수직선만, 수직인 경우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m'을 둘이 서로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직인 두 직선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요 빨간색, 검은색 점을 이렇게 각각 평행이동 시킵니다. 네,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서 교점이 이렇게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기울기를 하나는 0보다 크고 빨간색 0보다 크죠. 네, 그리고 검은색 M', 요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놨어요. 요거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요 Y축하고 X축이 된다면, 이거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X축, Y축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두 개가 다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직선, 즉 플러스인 경우라면 90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이렇게 양수가 되고 기울기가 하나는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M'을 음수로 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의 성질에 의해서 직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X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원점을 O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이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뭐죠?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어떠한 방정식의 성질을 증명할 때는 등호를 판단해야 돼요. 등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경우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네. 자, 길이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PQ의 길이는요, M 빼기 M'이에요. M 더하기 M'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X축부터 P까지의 거리는 M이지만, 요 X축부터 요 Q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M'. M'의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P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X축을 이렇게 나란히 되는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루트 붙이고
밑에 있는 삼각형도 1의 제곱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루트 붙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밑변 제곱 곱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변 m-m 프라임의 제곱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m제곱 m제곱 지워지고 m 프라임 제곱 m 프라임 제곱 지워지면 좌변에서는 여기 숫자 두 개 2만 남고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2m m 프라임이 남겠죠. 그래서 2를 약분시키고 마이너스를 이항시킨다 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 있는 것은 문제를 풀기가 아주 편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러면 현재 요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니까 이것과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요 요거 역수치하고 마이너스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의 역수 그에 마이너스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그쵸? 기울기 됐고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5 더하기 3분의 2는 3, 5, 15 16, 17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처음에는 이거 분배 법칙 다 써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하지만 나중에 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암산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도록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2분의 3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에 x 그러니까 y의 계수의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3분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의 역수니까 2분의 3 부호 바꾸고요. 그래서 일반형인 경우에 이거의 수직인 것은 역수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도 바꿨다 다시 바꾸니까 다시 자신이 되니까 자,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거에 마이너스 붙이고 역수,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는 그냥 y 계수 자체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번거롭게 표준형으로 바꿨다 다시 바꾸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겠죠.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데 그죠. 이거 이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점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가 지워진 직선이니까 2분의 3 이거 그대로 집어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건너가면 마이너스 5 2, 5, 10 그래서 마이너스 13 그래서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3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정리하세요. 다음 문제 일반형으로 나타낸 경우인데요. 오늘도 영상 촬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두 직선에서 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a 프라임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0이 되려면요. 둘 다 0일 때만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이니까. 그죠? 둘 다 0일 때만. 그래서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면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타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 아니다는 이 말과 같은 건가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봅니다. 요거의 판단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책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콤마는요, 이고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a하고 b가 다 0이 아닐 때만 0이 아닌가요? 아니죠.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어도, 이건 B는 0이고 A는 0이 아니어도 이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콤마일 때는 모두 0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A 또는 B가 0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하고 B가 두 개 다 0이 되면 이거 직선 아니잖아요. 그죠?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살아남아야 직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글로 쓰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요거를 수학자들은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 다음부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0이라면 둘 다 0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직선이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서로 수직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첫 번째는 B, 요 B하고 B'이 다 0이 아닌 경우에요. 그거는 이렇게 사선직선에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B가 0인 경우고, 세 번째는 B'이 0인 경우예요. B가 0인 경우, B'이 0인 경우입니다. B가 0이면은요, 요 첫 번째 직선은 X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빨간색으로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수직 직선이니까 다른 하나는 반드시 수평 직선이 나타나야 되고, 3번인 경우에 B'이 0인 경우는 B' 즉 검은색이 이렇게 수직 직선이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반드시 이렇게 수평 직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경우가 이게 좀 문제가 풀 때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좀 어렵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문제가 1번만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0을 안 줘요. 이렇게 미지수를 여기 K를 Y에다 K를 잘 안 줘요. 이렇게 숫자로 다 그냥 노골적으로 주죠. 그래서 요거 제한해서 풀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 0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빨간색이 수직 직선이니까 검은색. 여기 나타나려면 Y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X 쪽이 0이 되겠죠. 그래서 A 프라임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A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B'이 모두 0인 경우는 두 직선이 수직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다 0이 되면 왼쪽에 있는 직선도 X에 관한 식만 남고 오른쪽에 있는 직선도 X에 관한 식이 남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수직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수직이 아니라 평행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B 또는 B'이 0이 아닌 경우만 다룹니다. B 또는 B'이 0이 아닌 경우만. 둘 다 0인 경우 그래서 삭제가 된 거죠. 자, B가 0이 아니고 B'이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냅니다. 왜냐면 요거는 표준형일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A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A 더하기 B 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수직이라는 걸 알려면 이렇게 A B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b가 0인 경우, 그러면 여기는 x는 그래야 되니까 얘는 y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a' 0이 돼야 돼요. a' 0이면 요거 계산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a가 왼쪽에 있는 a가 0이 돼야 되고 y는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돼서 두 직선은 수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가 0이면 a' 0이고 b' 0이면 a가 0이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고 두 번째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 프라임이 다 0이 아니에요. 숫자로 아예 주어졌어요.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둘이 더한 것이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K 마이너스 12 이게 0이니까 K는 6일 때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으니까 왼쪽에 있는 직선은 다 구해져 있고요. 우변에 K 요거 하나니까 여기다 6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정답 나타낼 때 표준형으로 나타내니까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y는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 괜찮죠? 요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직선까지 이렇게 구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니까 괄호 2번이 어려운 학생들은 괄호 1번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괄호 2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둘 다 0이 아닐 때 B가 0일 때 B'이 0일 때 이렇게 나눠 풀어야 되는데 1번은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선직선이라고 그랬죠. 둘 다 0이 아니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K가 0이 아니고 K-1이 0이 아니니까 K는 0과 1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를 구했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B'이 0이 돼야 되겠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둘이 곱한 거, 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이게 0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K-2는 일단 약분시켜주고요. 약분시켜주고 우변이 0이니까 약분시켜도 되죠. 양변에 2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K-1을 다 묶어주면 K 플러스 5 더하기 K니까 2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K는 1,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해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해답은 요 두 개 있다면 요 두 개 중에 하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0과 1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1은 해가 아니니까 정답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상세 계산은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분일 때 두 개의 수직인 직선 만들어냈고요. 자, B가 0인 경우에 B'이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0이고 K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고 A'이 0이니까 K는 1이 아니고 K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만족하는 게 없어요.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K는 0하고 K는 마이너스 5가 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 이것도 1과 2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데
k가 0이고 여기도 k가 0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k가 0이라는 것이 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 k는 마이너스 5인데 위에도 k는 마이너스 5가 있어야지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땡. 그래서 k 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위에도 그래요. 자, 0과 1이 아니라는 얘기는 0과 1이 아닌 모든 수가 여기 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에 해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0과 1이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도 여기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아래 두 개 동시에 있으니까 얘가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3번도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 계속 나가겠습니다. b가 0이 아니고 b'이 0일 때 k는 0이 아니고 k는 1일 때죠. k는 0이 아니고 k가 1일 때 그러면 a가 0, a'이 0이 아니니까 k는 1, k는 마이너스 5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 k는 1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래서 k는 1이 해가 되고 그럴 때 k는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여기 없어지고 y 플러스 1 없어지니까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과 x는 6분의 1 이렇게 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의 해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두 직선의 수직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